때는 2008년 3월 2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죠. 한 부유한 아파트에서 소녀가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소녀는 버티지 못하고 아파트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브라질 전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16년이나 지났음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 사건이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혹이 달려있다고 해도 이 사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사벨라였습니다. 이사벨라의 아버지 알렉산드로 나르도니는 5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여자친구이자 소녀의 계모인 안나 카롤리나 자토바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파울루 트레멤베에서 복역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사벨라는 나르도니 부부가 살았던 론돈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았으나 조사를 더한 결과 우발적인 추락이 아닌 타살로 밝혀져 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사벨라는 아버지와 계모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나르도니는 30년 징역형을, 계모는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파울루 대리교 트레멤베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0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최종으로 받았습니다. 브라질 공영방송 글로보는 16년이 지난 지난해 두 사람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 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나르도니, 소녀 이사벨라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나르도니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년부터 조제 아우구스토 세자르 사우가도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형무소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 수감자들을 수명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도에는 나르도니와 다른 중범죄 수감자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수감자들의 증언을 담은 책을 쓴 전 상파울루의 페레스 시장인 아시르 필리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형무소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 브라질은 다시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나르도니는 현재 반개방형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감자들을 재사회화하고 교도소 외부 세계와의 연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혜택입니다. 나르도니는 2019년에 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의 전환이 승인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의 날 가석방이 중단된 8월에 법원이 가석방을 취소할 때까지 반개방 체제에서 약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고등법원에서 상황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다 편안한 감옥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형무소에서 나르도니는 형기 단축을 목표로 부역하고 공부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안나 카롤리나 자토바, 이사벨라의 계모인 안나 카롤리나 자토바는 26년을 선고받았으며 상파울루 트레멤베 여성교도소인 산타마리아 에우프라지아 펠레티에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나르도니가 있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수감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부모의 죽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자네와 남편을 절단 살해한 마추나가가 수용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바토바는 2017년에 준가방 교도소로 이동됐으며 이후로 가석방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밖에서의 활동은 신중하게 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거의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석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바토바는 결백을 주장했으며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멘 바우도미로 다 시우바는 2008년 3월 29일 일요일 상파울루 북쪽 구역에 있는 론돈 빌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정 직전에 소음을 들었습니다. 커다란 굉음을 들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는 앞거리에서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었을 때 5살 소녀 이사벨라 데 올리베라 나르도니가 의식을 잃은 채 콘도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우바는 즉시 6층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나르도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사벨라의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1층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맨 시우바, 이 도어맨 시우바라는 것은 관리인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문을 부쉈다고 말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긴장했고 소녀를 차에 태우고 가겠다라고 나시오나우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계모가 나중에 나타났어. 모르겠어요. 5분 뒤쯤인 것 같았는데 그녀는 거기에 경비가 없었다고 소리치며 내려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을 당시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008년 4월 8일에 있었던 텔레비전 뉴스 인터뷰에서 시우바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 시점에 소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브라질 전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계모인 안나 카롤리나 자토바는 이사벨라 살해의 주요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의 몸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는 브라질 사회에 분노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이사벨라는 알렉산드로와 아나 카롤리나 올리베리아 사이에 태어난 딸로 아나는 겨우 17세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이사벨라가 돌을 맞이하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이후 나르도니는 자토바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각각 3세와 11개월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르도니 부부는 산타나 레오카디아 거리에 있던 론돈 콘도에서 2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사벨라는 나르도니와 아나가 별거에 들어가자 법적 합의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관리인 시우바는 부부와 세 자녀가 그 일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론돈 콘도미니엄 차고에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우바에 따르면 그는 큰딸을 재우기 위해 이사벨라와 함께 차에서 내렸고 다른 2자녀를 돌보는 아내를 돕기 위해 차로 돌아갔습니다. 나르도니에 따르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 침실 창문에 보호막이 잘리고 1층 잔디밭에 누워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녀 이사벨라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사벨라의 집에는 침입이나 도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방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보호막이 과위로 잘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질은 방범창이 아니라 그물로 보호막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나르도니의 아내가 딸을 질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4월 2일 법원은 이 부부에게 예비적 구금을 명령했고 두 사람은 인신보호 명령을 받은 지 9일 후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사벨라의 아버지와 계모는 소녀가 6세가 되던 4월 18일에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르도니와 안나는 4월 29일에 다시 체포되어 배심원 재판이 벌어진 2010년 3월 22일까지 구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17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5일 후 배심원은 이 부부에게 3가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아버지는 31년의 징역형을, 계모는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폐쇄 형무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마우리쇼 포센 판사는 피해자와 함께 도시를 산책하면서 비교적 평화로운 하루를 보낸 후 비겁한 방식으로 소녀를 공격한 부부의 냉담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보고서와 전문가 보고서에 의존해 안나가 아이를 열쇠로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르도니는 자신의 딸을 방충망 구멍으로 통과시킨 뒤 딸의 팔을 약하게 붙잡은 채 이사벨라를 6층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사벨라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토바 계모는 상파울루의 트레멘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안나 카롤라이나는 가석방돼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등 1년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집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간에는 출입 금지를 하는 형을 받은 것입니다. 가석방 이후 자토바는 상파울루 북부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완전한 자유를 얻은 후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남편 알렉산드 나르도니와 관계를 유지하고 재결합하며 패션 강좌를 수강해 봉제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을 산 지 9년이 조금 넘은 알렉산드르 나르도니는 트레멘베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2019년에 반개방형 수형수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개방형으로 새로운 선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나르도니는 형기의 40%를 마쳤습니다.
한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르도니는 징역형을 받으면서 독소로 형량을 거의 1000일 정도 가병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잔존 여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는 범죄학 시험과 로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브라질 중남미 사건 사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